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지 프로세싱 팀의 발표를 맡은 우성한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How Transferable Are Features in Deep Neural Networks입니다. 이 논문은 트랜스퍼 러닝에 관한 논문인데요. 일단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트랜스퍼 러닝은 어떤 태스크 A, 이 태스크를 오리지널 태스크, 베이스 태스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태스크 A에 대해서 학습된 네트워크가 있을 때 이 네트워크의 레이어의 일부를 가져와서 새로운 태스크 B에 대해서 새로운 신경망을 학습을 하는데 사용하는 기법을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합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ANB 플러스 같은 기호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논문의 실험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는 인풋 레이어를 제외하고 8개의 레이어를 가지는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어떤 피처들이 네트워크 내에서 피처들이 얼마나 제너럴한지 스페시픽한지 그것을 정량화하는 방법에 대한 실험을 한 논문인데요. 여기서 어떤 피처가 제너럴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비전에서 딥러닝 신경망을 학습할 때 저층 레이어에서 피처를 시각화했을 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엣지를 디텍팅하는 것 같은 피처와 색깔 덩어리들을 디텍팅하는 것 같은 피처, 즉 가브 필터와 컬러 블록스가 나타나지 않으면 학습이 잘 되지 않았다고 의심할 정도로 저층 레이어에서 이러한 피처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처들을 제너럴하다고 하고 서로 다른 데이터셋, 서로 다른 태스크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피처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피처들을 제너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어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각 레이어는 점점 더 각 네트워크가 맞는 태스크에 대해서 스페시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저층의 레이어는 방금 보신 것처럼 가버 필터와 컬러 블록스가 나타나는데 중반 레이어와 후반 레이어로 갈수록 태스크에 스페시픽한 피처들이 시각화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너럴한 피처와 스페시픽한 피처에 대한 그 말로 된 정의입니다. 방금 전 말로 설명한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8개의 레이어를 가지는 이 네트워크에서 각 레이어가, 각 피처가 즉 얼마나 제너럴한지 이 제너럴한 것이 스페시픽해지는 정도가 어떤 커브를 그리면서 변하는지에 대해서 정량화하는 실험들을 합니다. 이러한 실험은 물론 베이스 태스크 A와 타겟 태스크 B에 의존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실험에서는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물론 태스크는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정확히 500개의 클래스를 갖는 두 데이터셋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눠줄 때 또 랜덤하게 나눠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 연관된 카테고리들, 즉 연관된 클래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이어 트럭과 갈비지 트럭이 다른 카테고리로 1000개 중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관된 카테고리들이 랜덤하게 나눠지게 되면은 당연히 데이터셋 A와 데이터셋 B에는 확률적으로 거의 절반씩의 카테고리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데이터셋은 시밀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뜬금없이 이 데이터
셋을 시밀러하다고 볼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이거와 대조적으로 두 개의 데이터셋으로 나누는 기준으로 맨메이드와 내추럴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이 좋게도 이 이미지넷 데이터셋 1000개의 클래스 중에서 551개는 인위적인 사물들이라 할 수 있는 맨메이드 카테고리들이 있고 449개는 자연적인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대략 비율이 비슷해서 이렇게 둘로 데이터셋을 나눠서 이 데이터셋 두 개가 서로 디시밀러한 데이터셋이고 각 데이터셋을 클래시피케이션한 태스크는 디시밀러한 태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실험들을 설명하기에 앞서 용어들을 정의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B3B로 특정화해서 어떤 개념을 정의하는데 일단 B3B는 B로만 전체 네트워크를 학습한 베이스 네트워크 B에서 첫 번째 3개의 레이어를 그대로 가져오고 나머지 5개의 레이어를 데이터셋 B로 학습을 하되 처음에 가져왔던 레이어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가중치를 프리즈하는 것을 이 네트워크를 B3B라고 합니다. 그리고 셀퍼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의 가운데 숫자 3은 n으로 일반화해서 가지고 오는 레이어의 개수가 몇 개냐로 BNB를 정의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트랜스퍼 네트워크 ANB입니다. ANB, 특정하게 A3B는 A 데이터셋으로만 학습한 전체 네트워크 베이스 A에서 첫 번째 3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오는 것을 가지고 온 레이어의 피처를 프리즈하고 뒤에 5개의 레이어를 이제 타겟 데이터셋 B로 학습한 것을 A3B라고 하고 가운데 숫자 N도 3도 역시 일반화해서 A, N, B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짚고 넘어가자면 가져온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프로즌이라고 하고 레이어가 프로즌 됐다고 하고 가져온 레이어의 가중치도 업데이트하는 것을 파인 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정의한 것들은 모두 레이어를 프리즈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플러스만 붙여준 기호가 가져온 레이어도 학습을 시키는 것, 파인 튜닝 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두 개의 네트워크는 각각 데이터셋 A와 B에 대해서 전체 네트워크를 학습한 베이스 A와 베이스 B고 각 레이어의 색깔로 그 레이어를 어떤 데이터셋으로 학습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밑에 네트워크 두 개는 세 번째 네트워크 B3B는 베이스 B에서 3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오고 웨이트를 프리즈하고 뒤에 다시 B로 학습한 것. B3B 플러스는 프리즈하지 않은 것. 그래서 그림에서 자물쇠 표시가 잠긴 것은 프리즈한 것, 풀린 것은 파인 튜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트랜스퍼 네트워크 A3B, A3B 플러스를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자물쇠가 잠긴 것은 프리즈하는 것, 풀린 것은 파인 튜닝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용어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혼란되는 용어가 있었거나 하는 게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바로 전 슬라이드 혹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그 두 번째에 있는 그냥 베이스 B로 트레인 시킨 거랑 네. B3 플러스랑 혹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베이스 B는 처음에 가중치가 랜덤하게 초기화된 다음에 데이터셋 B로 이제 처음부터 학습을 시키는 것이고 이렇게 하고 학습이 끝난 게 베이스 B인데 이 베이스 B의 가중치를 그대로 가져와서 첫 번째 세이어 4개를 초기화할 때 랜덤 초기화를 하지 않고 베이스 B에서 최종 학습된 그 가중치들을 가져와서 초기화를 하고
뒷 레이어들의 가중치만 랜덤하게 초기화하고 학습하는 것을 B3, B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초기화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초기화한 걸, 그거 원래 트레인 된 걸 가지고 와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차이점이 있네요. 네, 처음 시작이 어떤 가중치로 시작하냐 딱 이 정도가 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베이스 A와 베이스 B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앞으로 베이스 B, 즉 타겟 태스크 B의 어큐러시를 기준으로 다른 네트워크들 ANB나 ANB 플러스, BNB, BNB 플러스들의 어큐러시를 그래프를 그릴 거고, 여기서 X축 N은 몇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왔냐를 나타냅니다. 먼저 베이스 A가 있다고 봅시다. 베이스 A는 베이스 태스크 A에 대해서 학습한 네트워크고, 이 네트워크에서 앞에 레이어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레이어들을 프리즈하고 전체 네트워크를 이미지 B에 대해서, 이제 타겟 태스크 B에 대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트랜스퍼 AN B가 되겠죠. 그리고 역시 색깔로 각 레이어가 어떤 데이터로 학습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트랜스퍼 AN B의 어큐러시가 n이 커짐에 따라서 베이스 B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네, 각 점들은 그 케이스들에 대해서 여러 번 학습을 하고 어큐러시를 찍은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A, B는 n이 커짐에 따라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트랜스퍼 러닝을 했지만 n이 커질수록, 그리고 레이어가 프리즈 됐기 때문에 점점 그 후반부 레이어로 갈수록 태스크 A에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큐러시가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베이스 B로 시작하는 셀퍼 네트워크를 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B가 있고, 베이스 B에서 저층 레이어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프리즈한 다음에 뒤에 레이어들을 똑같이 데이터셋 B로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셀퍼 BNB가 되겠죠. 이 그래프를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파란색을 보시면 되는데, n이 커질수록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논문에서 저자가 많이 강조한 사실인데, 줄어들기만 하지 않고 줄어들었다가 늘어나잖아요. 이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일단은 n은 4일 때, n은 5일 때 크게 드랍이 됩니다. 그 이유는 4와 5, 이 인접하는 레이어가, 그리고 또 5와 6이 두 인접하는 레이어가 코어뎁션이 많이 돼서, 상호 적응이 많이 돼서, 그래서 그 중간을 자르고 앞에 레이어를 고정하고 뒤에 걸 학습시키면은, 뒤에 걸 아무리 독립적으로 학습을 시킨다고 해도 앞에 게 변해주지 않으면은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되지 않는, 그래서 어큐러시가 높게 나오지 않는 현상을 코어뎁션이라고 하는데, 특히 레이어 4, 5와 5, 6 사이에 코어뎁션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n이 6일 때, 7일 때 다시 어큐러시가 올라가는데, 이거를 보면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기 때문에 코어뎁션이 네트워크의 중간에서 발생하고, 뒤에는 오히려 6, 7과 7, 8 레이어는 코어뎁션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논문 저자가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다시 정리해서 쓰면은, 파란색의 퍼포먼스가 드랍하는 이유는 코어뎁션 때문이고, 빨간색 트랜스퍼 AMB가 퍼포먼스가 드랍하는 이유는 뒤쪽 레이어로 갈수록 레이어가 A 태스크에 스페시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파인 튜닝까지 더한 ANB+, BNB+를 그려봅니다. 예상했다시피 ANB+가 가장 높고 n이 커질수록 퍼포먼스가 증가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트랜스퍼 러닝도 했고 거기에 파인 튜닝까지 했기 때문에 좀 더 제너럴리제이션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BNB 플러스도 대체적으로 n이 커질수록 모두 베이스 B보다 높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데 그걸로 봤을 때 BNB 플러스도 똑같은 데이터셋 B로만 학습을 한 거지만 초기화를 얼마나 잘된 레이어들을 가지고 와서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NB 플러스의 성능을 구간으로 묶어서 나타낸 것인데 첫 번째 로우가 나타내는 것은 1부터 7까지를 그러니까 n이 1부터 7인 7개의 네트워크의 성능의 평균 그것이 얼마나 베이스 B와 셀퍼 BNB 플러스보다 증가됐냐를 나타내는 것이고 3에서 7은 그러면 5개의 네트워크를 평균 낸 것입니다. 5에서 7은 3개의 네트워크 평균 낸 건데 뒤로 갈수록 더 성능 상승폭이 큰 걸 봐서 트랜스퍼 러닝을 할 때 파인 튜닝까지 하는 경우에 더 많은 레이어를 가지고 올수록 더 좋은 성능을 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뮬러한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디시밀러한 데이터셋, 디시밀러한 태스크에 대한 실험을 잠깐 보겠습니다. 밑에 육각형의 주황색 그래프는 디시밀러한 데이터셋 A, B에 대한 A, N, B의 평균 어큐러시고 네, X축을 보시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것은 베이스 B와 비교했기 때문에 성능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에 다이아몬드 빨간색의 그래프는 시밀러한 데이터셋으로 전이학습을 한 AN, B의 평균 어큐러시의 베이스 B와 비교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두 태스크가 디시밀러할수록 n이 커짐에 따라서 퍼포먼스 드랍이 큽니다. 결국 디시밀러할수록 트랜스퍼 러닝의 이점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승리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자렛이라는 연구자가 2009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에서 저층의 레이어를 랜덤하게 초기화하고 학습을 하지 않았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낸다는 것을 관찰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실험은 좀 더 작은 데이터셋과 좀 더 작은 네트워크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실험은 아주 큰 데이터셋인 이미지넷 데이터셋이고 좀 더 큰 네트워크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저층 레이어를 랜덤하게 초기화했을 때 잘해서 연구 결과만큼 퍼포먼스의 증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n이 커짐에 따라서 즉 랜덤하게 초기화한 저층 레이어가 많아짐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드랍을 하는데 2에서 3으로 갔을 때 즉 2개의 레이어만 가져오지 않고 3개의 레이어까지 랜덤 초기화를 했을 때 급격하게 어큐러시가 드랍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저층 레이어 2까지가 제너럴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최종 결과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실험에서 레이어가 얼마나 제너럴한지 스페시픽한지를 정량화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전이학습이 영향을 받는 요소에 대해서 코어댑션이라는 개념을 알 수 있었고 피처의 스페시피시티를 알 수 있었고 또 얼마나
두 태스크가, 두 데이터셋이 차이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B&B+의 사례로 보듯이 파인 튜닝은 언제나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방금 전에 나왔던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치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발표를 종료하겠습니다. 네.